안녕하십니까. 이거는 우영우 이제 전체 다 보고 나서 시청 후감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끝났는데, 저는 이제 뭐 정주행도 여러 차례 하고, 소망 영상이나 리액션 리뷰 영상도 이제 많이 봤는데, 이번에도 이제 저번 12까지 본 다음에 이제 한번 찍었는데, 그때처럼 그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제목을 제가 어떻게 부제 같은 걸 어떻게 달지 모르겠지만은 방구뽕을 하나 넣고 싶어요. 방구뽕. 제가 이제 연기력들이 좋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주연 조연은 제가 이제 막 검색도 해보고 했지만은 그 외에 연기자들도 아마 연기력 좋은 사람들이 이제 나왔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실제로 막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그 방국봉도 구교환 씨인데 되게 젊은 줄 알았는데 40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연기를 저는 그냥 그 약간 조연에서요 엑스트라급 이 정도의 어떤 연기자분이 약간 원래 좀 4차원 똘끼 있는 그런 그걸 섭외를 해가지고 그거를 찍은 게 아닌가. 왜냐 이 연극식의 발성도 아니고 연기자분들 중에서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연극 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발성 발음 이런 것들이 이제 또박또박 하면서도 드라마나 영화에 맞게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식으로 대사를 쓰지도 않고 그냥 좀만 더 들으면 안 될까요? 이게 그냥 이런 사람이 그냥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이제 하고 하는데, 이제 그분에 대해서 검색을 이제 해봤더니 그게 진짜 연기 잘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 연기에 대한 게 뭐 저는 이제 연기를 잘한다 이렇게 한 명 뽑으라고 하면은 게리 울드만이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막 이런 그런 거.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영화 뭐 이런 게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일본이나 홍콩 같은 데가 좀 치고 나갔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연기도 하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구교한 그 씨를 보면은 저번에 이제 태수미 씨로 대표해서 이제 우영우는 뭐 당연히 연기를 굉장히 잘하고 했다면 구교한 씨도 보면은 뭐 이제는 그 뭐 따라하고 외국 따라하고 이러는 거에서 조금 벗어나는 연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연기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연기를. 그리고 카메라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게리 올드만 식으로 잘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갑자기 이제 저는 이제 그 아무래도 제가 실제로 이제 본 제 세대에서 이제 본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게리 올드만이 되게 많이 생각나고, 우리나라에서는 안성기 박중훈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송강호 최민식 이렇게 내려오는. 근데 지금 또 연기자들은 또 완전 다른 연기를, 주현영 기자 같은 연기도 있지만은 구교환 같은 연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강국봉을 이제 대표로 그 연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이 주인공 연기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우영우 연기가 뭐 1년이나 1년이나 어쨌든 기다리다가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그 자폐인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조금만 잘못해도 엄청 어색하거나 많이 욕을 먹을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마도 이제 박은빈이라고 하는 배우가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늘 그거를 하는 분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기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윤여정 씨도 한 반세기 이상 연기를 하고 다큐멘터리를 되게 많이 봤대요. 그런 연기를 하고 싶어서. 다큐멘터리 속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연기를 하고 싶어서. 근데 박은빈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김밥을 아빠가 주는 거는 새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내용물 보이게 이렇게 하는 디테일 같은 거를 본인이 직접 설정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계속해서 연기를 해오고 노력을 해온 분이고, 그래서 그리고 이 다른 배우들이 그 어설프게 했다가는 굉장히 오글거리거나 아니면은 그 소기의 그 목표 주려고 하는 느낌을 되게 못 줬을 수도 있다. 박은빈 씨 정도가 돼서 되게 많이 커버를 했다. 첫 번째는 역시 연기다, 연기. 그리고 그거는 이제 일본 드라마나 영화 여러분들 그 중년 이상 분들은 좀 보신 분들 있죠. 일본이 그런 게 대단했었는데, 지금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K-팝이랑 비슷하죠. 특정 분야에서는 우리나라한테 안 되는 것들이 생기고, 그러나 뭐 음악 전체로 봤을 때는 또 그렇지 않고, 또 이제 그런 미디어를 활용한 그런 예술에서도, 대중예술에서도 애니메이션이나 뭐 만화나 이런 거는 뭐 일본이 압도적이죠. 압도적인데, 어쨌든 연기 이력이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땅덩어리 우리보다 훨씬 크고 한데, 우영우에 나오는 그 연기자들한테 비벼볼 만한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는 도중에 몇 개의 짧은 다른 드라마들이나 뭐 이거저거 알고리즘을 따라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태원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롯봉기 클래스로 이제 리메이크를 했더라고요. 근데 차이가 나더라고.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나더라고. 일단 연기에서 이제 그 일본이 뭐를 예를 들면은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 때 보면은 외형적인 거, 장면 묘사 이런 거에 되게 치중을 해가지고, 이태원 클라스도 장면이나 외형적인 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 K-팝 같은 시스템, 그리고 K-드라마나 K-영화 같은 시스템, 이렇게 그 시스템이 안 가다 보니까는 그 시스템적인 문제가 좀 있더라고, 일본에.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도 거의 딱 쓰는 배우들만 거의 돌려 쓰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외형적으로 느낌적으로 비슷한 배우를 가지고 리메이크를 하니까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져. 굉장히. 일단 연기에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게 다 그런 건 아니다. 얘네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삐지네. 우리나라는
지금 보세요. 우영우에 보면은 장동건, 정우성, 뭐 김희선, 김태희 이런 얼굴이 나오지 않잖아요. 연기력 가지고 이제 우리는 영화건 드라마건 연기력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제 뭐 미국 따라하고 막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쪽도 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할 텐데, 제가 올드보이 미국에서 그 리메이크 한 것도 봤거든요. 에, 끝까지 잘 보기가 힘들더라고. 올드보이는 굉장히 그 잡아끄는 그게 있는데, 근데 이제 일본도 그러니까는 이제 우영우 리메이크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게 연기에 대한 것이고, 연기가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따라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대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길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여기에서 각본이 됐건 뭐 카메라 워크가 됐건 조명이 됐건 뭐 연출, 감독 이런 전체를 한번 통으로 보자면은, 일단은 제가 저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이제 세 번째 거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게 이제 가장 큰 그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거나 이런 거 빼겠습니다. 각본이 예전 방식의 그런 각본이랑 다를 뿐 아니라, 제가 다른 드라마들도 이제 그 쪽 영상들로 이제 알고리즘으로 좀 이제 보고 했는데, 그런 것들하고도 좀 다르더라고요. 여전히 우리나라 드라마는 제가 뭐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영화하고 드라마하고 지랄 맞은 데까지 꼭 가는 상상력, 여전히 그런 것 같아. 몇 개 봤더니, 인기 있다고 하는 거 봤더니.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것은 좀 이제 또 얘가 조금 방향이 달라지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얘기의 그 구성이 전반적으로는 깔끔한 것 같아요. 초반 그 스타트 할 때 괜찮았고, 그 다음에 중반에 조금 이제 뭐 제가 느끼기에 좀 덜하다가 막판에 이제 그런 거를 잘 해소하고, 그 능력이죠. 그렇게 얘기를 이끌어 간다는 게.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 왜냐, 제가 이제 다른 나라 이제 알고리즘 따라서 이거저거 보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게 정말 여러 스텝들이 같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각각 역할을 하면서, 영상화하는 역할을 하면서. 근데 색감부터가 세련됐어. 색감부터가 일본이 리메이크 한 거랑 이렇게 딱 봤을 때 색감부터가 세련됐어. 참 어떻게 그렇게 왔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영화 뭐 오래된 것도 아닌데, 이제 막 초반에 임권택 감독 같은 그런 뭐라고 하면 될까, 선구자들 그런 분들이 계셨긴 하지만은, 지금은 일본 거나 미국 거보다 우리나라가 블록버스터나 이런 걸로 미국에 되겠습니까? 그걸로는 안 되지. 그걸로는 게임이 안 되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소재나 주제를 잡아서 영상화를 일단 시키면은, 그 영상화가 그 얘기에 맞게, 그 무드에 맞게 아주 세련된 색감, 뭐 앵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스토리를 뒷받침해주고, 거기에다 연기를 잘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일본의 드라마나 그 영화에서 그 느껴졌던, 지금 말했던 요소들이 세련됐었거든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많았었는데, 근데 지금은 완전 뒤바뀌었다. 그리고 최소한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뭐 일본하고도 어느 정도 격차를 내놓은 것 같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뭐 가장 뭐 많이 본다는 것들이 대부분 할리우드식의 그런 영화들이잖아요. 이 블록버스터들을 이제 그런 것들하고는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경쟁을 못한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 미국의 뭐 B급 영화나 뭐 이런 것들도 재밌게 옛날에 봤었죠. 봤는데 그런 거 이제 지금 우리가 눈높이가 높아져 가지고 그런 거 이제 못 볼 것 같아. 그 정도로 이제 연기 외의 그 구성 요소들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한 게 아닌가. 상당한 수준이다. 문화 강국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폐에 대한 건데, 이제 이게 저번에도 이제 이거를 가장 무겁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어려운 또 부분인데, 이게 며칠 전에 이제 끝났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좀 해피엔딩이고 뭐 완전히 뚝 떨어지는 결말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다 담으면서 이제 시즌2를 2004년에 한다는데, 아니 2004년이란다 지금. 내가 어디를 살고 있는 거야. 2024년에 한다고 하는데, 야 2004년이면 좋겠다. 근데 아이 너무 뜨겁네. 그냥 모자를 좀 쓰겠습니다. 모자를. 오늘도 이제 잠깐 또 건너라고 나와서 도서관에서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도서관도 가긴 갔는데 도서관에서 한 30분 있다가 다시 오는 길입니다. 그러면 뭐 걷는 시간 대충 한 45분에서 1시간, 그리고 도서관에서 한 30분 있다가 인터넷 하다가 봤어요. 이제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건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동화다, 현실하고는 다르다, 이제 이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이거 부정적인 면이랑 긍정적인 면이랑 어느 게 더 클까라고 했을 때, 난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크다. 긍정적으로 사회적인 한계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 부분인데,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미국의 자폐 변호사가 인터뷰를 하고 막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언론이랑도 하고.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도 로펌에 있긴 있었는데, 이제 우영우 같은 식의 변론하고 막 이런 변호사는 아니었고, 그리고 거기에 있다가 금방 또 나와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인터뷰에서 우영우를 재밌게 보고 있고 긍정적으로 그분도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긍정적으로. 그러나 판타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기에서 아름다운 판타지지, 그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판타지이긴 한데, 일단은 저번에도 말했듯이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우영우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알고 보면 호의적이거나 최소한 중립보다
이상, 중립 이상의 스탠스인데, 실제로는 그 자폐 변호사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말씀드렸듯이 많이 다르고, 많이 다를 뿐더러 실제로 이제 옆에서 겪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경우에, 집에서도 마찬가지, 집에 가정에서는 늘 그 있으니까,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 드라마 같은 장면이 펼쳐지거나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동화를 하나 그린 거죠. 동화를 하나 그렸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12화까지 봤을 때는 그래도 자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도 어느 정도 이제 뭐 그때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 역효과도 분명히 있으니까. 역효과도, 사마에 보면 왜 정훈이는 다를까, 우영우랑 다를까 하는 그 부모의 말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친구는 가족이 있을 뿐이에요, 자체는. 그런 식의,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되게 쓰라린 얘기고 차가운 얘기일 수 있는데, 실제로 동그라미, 뭐 봄날의 햇살, 뭐 수연, 뭐 정변호사, 뭐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런 반응 같은 거를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러면서도 이제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실제 우영우 같은 케이스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케이스가 자폐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뭐 확률적으로 적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짜증이 난다고. 짜증. 가족이 아닌 이상, 가족이 아닌 이상 짜증이 난다고. 그게 있는 현실 그대로죠.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얘기했듯이, 친구가 없어서 내가 친구가 될 수밖에 없다. 원래는 아빠를 제일 무서워했어요. 아빠한테 잘 많이 혼나고 그래서 아빠를 되게 무서워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뭐 드라마에서는 드라마로서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폐에 대한 소재를 썼지만은, 자폐에 대한 12화까지 봤을 때랑 지금 조금 달라진 거는, 마지막까지 보고 났을 때는 휴먼 드라마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폐랑은 좀 많이 다르다. 이제 후반부에 갈 때도 다 이제 좋은 방향으로 했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장승준 변호사가 짜증내는 모습 있죠. 그리고 이준호의 누나가 하는 말이 있죠. 본인이, 여러분이 장승준 변호사거나 아니면 이준호의 누나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이게 참 차갑고 씁쓸한 얘기인데 이해가 가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는 가족이 있을 뿐이에요. 그 미국 변호사도 그러더라고요. 판타지고 자기에겐 가족이 있었다. 엄마가 해준 그 한마디가 자신을 뭐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어준 그런, 실제로 제 친구 아들내미도 늘 아빠하고 버스 타고 돌아다니고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고 막 엄청난 활동량,
이제 중학교 올라가려고 하니까. 근데 친구들하고는 그렇게 어울리지 못하죠. 현실적으로 친구들은 이제 거리를 두고, 그리고 나쁜 녀석들은 이제 굉장히 그 악질적으로 이렇게 그 괴롭히고, 좀 크면 이제 그런 애들은 좀 덜해지겠지만은, 그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어떤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날카로운 비수가 꽂혀 있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바뀌겠죠. 점점 크면서. 나이 들어서도 뭐 똑같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나이 들면서 이제 주위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바뀔 것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휴먼 드라마로서는 연기를 포함한 이제 이 드라마화, 이게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이게 수준이 이제는 뭐 어디 기준이 달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기준이 돼버리는 것 같은, 그 정도로 이제 잘 되어 있죠. 넷플릭스를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계속 살리고 있잖아요. 근데 첫 편에서 얘기했듯이 자체 스펙트럼 부분, 이게 아주 극소수가 어떤 능력이 뛰어나고 실제 사회활동에 가까운 것. 이제 사회활동이라고 하면은 이과 쪽은 그래도 조금 혼자서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는, 이과 쪽에는 수학이나 과학에 업적 세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수치로 나오잖아. 그러나 문과에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막 해야 되는 거는, 원래 그 병이 그게 안 되는 병인데, 그게 안 되는 스펙트럼이란 말이죠. 아주 뛰어나도 그 부분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동하다. 그래도 난 긍정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지만은 슬픈 동화 같기도 하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는 현실적으로는 친구가 없다. 가족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 거기에 이제 맨 마지막에 성취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건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면은 우영우처럼 이렇게 우영우 같은 식의 그런 거,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조금 그 자폐 스펙트럼에 맞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몰라도 다른 부분에 성취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를테면은 그 봄날의 썰 그 부분 있잖아요. 그때 기계적인 기계음처럼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 이러이러해서 봄날의 썰이다,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해줘도 모르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느끼기에, 자폐 스펙트럼이 아닌 사람들이 느끼기에 뭘 해줘도 모르고 이렇게 그런 것 같지만은, 뜻밖의 그런 경험, 봄날의 햇살 같은 경험을 그 자폐 스펙트럼의 그 이제 가족들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제 친구도 그렇고. 알고 있어.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우리 같은 방식의 그런 소통으로 이제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 같은 방식으로 그런 영역이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거나 그러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찍을까 말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화까지 보고 지금 며칠이 지난 상태인데, 이것도 몇 번 찍었습니다, 사실.
누워서 오늘 이제 걷는 김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우영우 시청구감이었습니다.